예, 안녕하세요. 코창 TNC 홍콩 본사의 홍석진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2021년도 8월 달 두 번째 홍콩 지역 이제 진출 가이드 웨비나 진행을 준비했고요. 바쁘신 와중에 이제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 이제 업종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저희한테 좀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홍콩 지역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법인 운영에 관련돼서 이제 홍콩의 조세 제도라든지 또 이제 홍콩 법인이 대정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월 저희가 진출해져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제 한국 지역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과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또 오늘 말고도 저희가 이제 SNS나 이제 각종 마케팅 이메일로 각 지역별 진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참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웨비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웨비나 진행 중이라도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드리는 부분에서 실시간 안내를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상담 직원들이 같이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웨비나 이후에 1대1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연락처랑 그다음에 시간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웨비나와 관련된 시간이 약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주제를 좀 다룰 수는 없는데 테일러 메이드로 저희가 1대1 상담을 좀 드릴 테니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연락처랑 시간 남겨주시면 별도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 설립을 1년 전에 하셔서 이제 앞으로 홍콩의 대정부 보고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초대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홍콩 오늘 좀 이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ABC 홍콩 리미티드가 2020년도 1월 1일자에 이제 설립됐다는 가정하에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법인이 2년 차부터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해 이제 동일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데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자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정을 2020년도 1월 1일로 설립일자를 잡고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홍콩 리미티드의 등기이사와 주주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1월 1일자에 설립이 됐을 때 ABC 홍콩 리미티드가 2020년도 1년 동안은 대정부 보호 사항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자유롭게 이제 영업에 이제 집중하시면 되시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표에 보이시는 네 가지 사항을 이제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그다음에 법인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가 있으신데요. 좀 하나씩 좀 간단히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례 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매년 법인 설립일자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에 이제 법인이 설립됐을 때에는 매해 1월 1일까지는 애뉴얼 리턴과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 연례 보고라는 거는 접수 기간은 홍콩 기업 등록국이고요. 법인을 설립하실 시점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 유무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이사, 주주의 어떤 신상 정보, 그다음에 어떤 자본금 변동, 그다음에 주주 변동, 회사명 변동, 주소지 변동,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실 때 초기 정보에서 업데이트가 있으실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폼 NAR1이라는 서류를 기입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 설립 때와 동일한 자료를 기입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기한은 이제 요 정보세가 약간 이제 가산세 개념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일자 기준으로 42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월 1일 설립일 경우에는 매년 2월 12일까지는 신고를 하셔야지만 추가 이런 어떤 가산세를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점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법인 설립자 기준으로 회사 연례 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마무리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해당 시점부터 2달 전에 안내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이내만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주시면은 별도 어떤 벌금 없이 그러니까 연례 보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연례 보고는 그냥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에 대한 제도가 없는데 홍콩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비용을 정부세를 납부를 하시고
그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당시에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의 1년치 사업자 등록증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의 갱신을 매년 1월 1일 전에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홍콩 세무국 관할이고요. 그래서 뭐 연례보고나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그 법인 설립자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에 따라서 정보세 납부하시고 갱신하시면은 이제 그 절차는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시 리턴이라고 이제 직원 등록 보고가 있습니다. 그 홍콩 법인은 한국은 월급을 지급을 하실 때 원천 징수를 하고 그로스 어마운트에서 그 세금을 제한 금액의 넷 어마운트를 지급을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어마운트를 매월 지급을 그대로 합니다. 원천 징수가 별도로 없고요. 대신에 매년 4월 초에 되면은 각 홍콩 법인으로 인플루언시 리턴이라는 용지가 발행이 되는데 자, 지난 1년 동안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지급했던 직원들에 대한 직원 등록 보고를 4월 말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초가 되면은 그 인플루언시 리턴이라는 서류가 이제 다량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매월 4월 30일까지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홍콩 세무국 관할이고요. 그 폼은 BIR 56A, IR 56B라는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정보세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40명이다. 그럼 40명에 대한 각 개별 그 직원 등록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록 보고를 하시면은 4월 말까지 마치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 그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월급 홍길동에 대한 직원 등록 보고를 하면은 홍길동은 5월 초에 개인 소득세 용지를 발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지를 5월 말까지 이제 신고하시게 되면은 세금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사후 징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홍콩이 법인을 운영하실 때 상당히 좀 유리한 게 뭐냐면은 한국처럼 사전 신고라는 제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이 직원 등록 보고도 사후 신고시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말씀드리는 법인 소득세 보고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법인 소득세 보고도 다 사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어떤 사전 신고 때문에 비즈니스가 지연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하실 때 상당히 좀 편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많은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이제 좀 까다롭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법인 소득세 보고인데 그 프라핏 텍스 리턴이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홍콩 법인은 1차 법인 소득세 보고는 법인 설립 이후부터 18개월 이후에 1차 발행이 됩니다. 자, 2020년도 1월 1일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2021년도 한 6월 초쯤 되면은 자, 이제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하는 1차 프라핏 텍스 리턴이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 기간은 텍스 리턴 하시기 위해서는 홍콩은 그 자산이나 매출의 금액 상관없이 결산을 마치시고 모든 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어떤 자산 규모, 매출 규모에 따라서 외감 대상이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홍콩 법인은 법인 설립하시고 매출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같이 첨부를 하셔서 그 홍콩 세무국에 세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연례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홍콩 세무국, IRD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두 개 기관이랑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홍콩 기업등록국은 어떤 등기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홍콩 세무국은 사업자 등록증 갱신, 그다음 법인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다루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은요. 그 홍콩 법인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약상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좀 응징이 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항목이 됐든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벌금 발생이 되고요. 벌금 발생이 되고 향후에도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추도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 추도 명령을도 불응하시면은 바로 이제 경찰로 넘어가서 나중에 홍콩 입국하실 때 문제가 좀 생기세요. 그래서 뭐 구속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민국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셔가지고 즉심을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법인을 유지하실 때도 정상적으로 기한을 맞추셔가지고 대정부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홍콩 법인이 어떤 이제 이유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법인을 폐업 절차를 마치시고 종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세 단계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괜히 남의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안 좋은 정보를 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요 법인 소득세 부분은 제가 좀 뒤편에서 좀 자세히 안내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안내드린 네 가지 사항은 이제 홍콩 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지사도 홍콩 법인과 거의 대등소이한데요. 차이점은 연례보고에 대한 그 정부세가 약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법인 소득세 보고 같은 경우에 그 홍콩 지사의 매출 발생 전일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감사보고서나 결산보고서를 홍콩 세무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 말고는 나머지 사항은 모두 동일하십니다. 지사를 하더라도 홍콩 법인이 이행하셔야 되는 대정부보고 사항은 동일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 약간 이제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본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 연락사무소는 저희가 저번에 1차 웨비나 때 말씀드렸지만은 홍콩 연락사무소는 모두 세무국 관할입니다. 홍콩 기업 등록국 관련 사항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1차로 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 등록증 갱신. 그다음에 이제 세무 보고도 이게 이제 연락사무소는 어쨌든 매출 발생이 불가능한 구조지만은 그 한국 법인체를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텍스 리턴은 발부가 됩니다. 근데 텍스 리턴을 받더라도 결산의 의무 사항은 없으시고요. 다만 업종에 연락사무소라고 적으셔서 기입을 하셔서 제출하시면은 세무 보고는 종료가 되시고 연락사무소는 세금 발생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홍콩법인 이제 ABC 홍콩 리미티드를 보유하고 계신 홍길동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사항을 이행하셔야 되는 사항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홍콩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홍콩의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절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홍콩의 조세 제도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또 언제까지 기한이 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가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홍콩과 또 싱가포르, 요새 이제 홍콩이 약간 좀 정치로 좀 불안하고 약간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홍콩이 좀 많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싱가포르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3개국에 대한 이제 홍콩 주요 3개국에 대한 법인세율 변화표를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법인세율에 대한 변화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법인세율이 좀 높은 나라고요. 2003년도에 29.7%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24.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이 22%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7%입니다. 그 다음에 홍콩이 16%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2008년도에 다시 이제 현재 요율인 16.5%로 운영이 되면서, 싱가포르이 2006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자, 당시 20%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8%, 17% 낮추겠다. 근데 이 당시에 홍콩 법인세율이 17.5%였거든요.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이 항상 좀 이제 쌍두마차 형식으로 아시아 내에서는 어떤 자유로운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면서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홍콩에서 이제 표방하는 거는 아시아에 대한 최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게 이제 홍콩의 이제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7% 낮추겠다고 하니까 홍콩에서는 17.5%에서 1% 낮췄어요. 16.5%로. 그래서, 지금도 싱가포르는 17%, 그 다음에 홍콩은 16.5%, 0.5% 낮은 국가로 돼 있는데, 자, 2018년도, 19년도에 홍콩이 또 추가로 발표를 합니다. 과세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 홍콩 달러, 원화로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까지는 기존의 16.5%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201만 이상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를 이중 세율 구간을 적용한다고 발표를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회계연도부터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으로 200만 불이 넘으신 고객사분들은 원화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절세 효과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홍콩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국가고요. 뭐 싱가포르가 요새 이제 홍콩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좀 수요를 많이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홍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좀 조세 제도가 홍콩처럼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항목도 좀 홍콩보다 많고요. 또 부가세도 있는 나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세적인 면에서는 홍콩이 좀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콩 법인세에 대한 조세 제도에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홍콩의 이제 법인 조세 제도의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자, 홍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홍콩의 소득 원천이, 홍콩의 역내인지 역외인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틀려집니다. 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소득 200만 불까지는 8.25%, 그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16.5%가 그대로 과세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홍콩 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소득의 원천이 해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합법적으로 0%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인컴 클레임이라고 해서 그 법인세 면제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후반부에 좀 자세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홍콩의 조세 제도의 개요는 속지주의라는 거. 그래서 홍콩 이제 발생 원천이 역내인지 역외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고객사의 한 95% 이상은 홍콩 역내 사업이 없으세요. 다 홍콩 법인을 통해서 자유로운 금융과 자유로운 어떤 외환관리법이 없는 국가, 그 다음에 낮은 조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은 이제 국외라는 겁니다. 홍콩 역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0%로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홍콩에 오시는 주된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홍콩은 되게 이제 간단하고 폭넓은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혜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많이 오시는 분들 지난 30년 동안 자,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이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8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그 최종 영구 반환 협정을 한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홍콩을 그 중국에서 어떤 그 컨트롤 밖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제 해서 이제 고민했던 게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은 그 전 세계 3대 그 금융 도시 중에 한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세 항목,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항목을 많이 만들게 됐어요. 또 금융에 대한 강점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홍콩을 오시게 된 아직까지도 지난 30년 동안 많은 전 세계에서 홍콩이 법인을 세우시고 하루에 보통 한 10만 개 정도 회사가 설립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이게 약간 이제 좀 단점이었는데 홍콩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그 서방 국가와 그 조세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떤 OECD의 압박도 있었고 또 갈수록 이제 홍콩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과도 2014년도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됐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워낙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이 좀 악용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홍콩 법인을 통해서 소득 탈루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화에 대해서 어떤 그 비밀 은닉 장소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 협약 체결을 조세 협정을 좀 많이 좀 했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의뢰 이제 그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 홍콩에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법인들이 그동안 이중과세 그 방지 협약의 체결 전에는 그 이중과세 방지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협약 체결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뢰 국세청에서는 좀 그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인을 안 했어요. 국세청에서. 한 4개월 정도 미루다가. 그래도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협정이다 보니까 좀 뒤늦게 9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2014년도 체결돼서 지금까지 한국과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해외 납부세액은 한국에서 공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항목들이 과세 대상인지,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세. 홍콩의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은 딱 하나입니다. 법인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내셔야 될 세금도 개인소득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재산세가 일부 발생이 되는데 프로퍼티 텍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 뭐 임대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세 부과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여기 이제 그 인지세가 0.01%거든요. 근데 0.013%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0.1%였는데 0.13%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공항 출국세, 도박세, 뭐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등록세가 좀 셉니다. 여기 차량 가격 100%를 갖다가 자동차 등록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 등록세, 법인 설립하실 때는 그런 세금만 있고, 이거 보시면 상당히 좀 간소하게 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대상, 한국과 지금 홍콩 그 조세 제도를 비교를 해드리면은 좀 다들 놀라시는데, 그 한국에 이제 뭐 많은 뭐 상속세도 없고요, 증여세, 양도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원천징수세도 없습니다. 뭐 부동산세도 없고 관세도 없고 그다음에 소비세도 없고, 뭐 여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한 푼도 안 빠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자식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호들한테 상당히 좋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뭐 여기 이제 배당 받으시는 분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콩 법인을 통해서 배당 받을 때는 배당 이익세는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개인이 되셨던 법인이 되셨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과세 항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요 이제 이유입니다. 왜 홍콩을 오시는지, 또 홍콩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단순 비교를 보신다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좀 이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홍콩 조세제도로 인해서 사업소득세, 법인이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각 납세 의무자는 법인과 파트너십 컴퍼니, 신탁자, 법인체, 그 다음에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소득의 원천이 홍콩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 면세는 아니고요. 그 법인세 면제를 해달라는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옵쇼 인컴 클레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저희 소득은 해외입니다라는 걸 이제 제기를 하시고 최종 승인을 받게 되시면은 합법적으로 법인세 면제 0% 통지를 받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어떤 배당금이나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자, 적용 세율은 법인채 같은 경우에는 과세 순이익 초기 200만 불까지는 8.25%고요. 기존의 16.5%에 5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가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일반 이제 그 솔 프로티시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이제 15%였습니다. 법인채보다 1.5%가 낮은데 그 개인 사업자도 동일하게 50% 구간, 그러니까 200만 불 과세 순이익 구간까지는 7.5%만 과세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5%가 과세가 됩니다. 자본이득 0%고요. 배당금 0%고요. 그 다음에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 자, 이 말씀드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0%인데 그 홍콩 이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본 면세는 아니고요. 그 옵쇼 인컴 클레임 제도를 제기하시고 최종 승인을 받으시면은 법인세는 합법적으로 0%로 줄여줍니다. 자, 법인의 과세소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중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8.25%, 16.5%. 기존보다 2017년도 이전보다는 200만 불 이상 순이익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원화로 3천만 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 내 여러 법인의 소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인 중 한 법인에만 이중 세율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그 ABC 홍콩 리미티드에서 그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2020년도 1월 1일자에 설립이 됐을 때 처음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게, 자, 내가 회계 연도를 언제로 갈 건지에 대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월 말 회계연도다 보니까 12월 말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뭐 예산을 잡으시거나 사업 계획을 하실 때도 칼렌더 이어로 하시는 게 좀 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홍콩의 그 일반적인 그 회계 연도는 3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분들이 이제 그 회계 연도를 많이 문의하실 때 한국 본사의 어떤 출자한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한국 본사가 외감 대상이기 때문에 연결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12월 말 회계 연도로 가셔야 되고요. 그 한국 본사를 따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홍콩에서 단독적으로 독립법인을 쓰시는 분들, 또 한국 내에서 어떤 연결 구조나 또 외감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가능하시면은 3월 말 회계 연도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죄송합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그 12월 말 회계 연도를 쓰시는 분이 전자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1일까지 총 15개월에 대한 그 세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하셔야 되는 게 회계 연도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회계 연도를 보시면은 그 엔코드라는 거는 회계 연도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돼 있는 경우인데,
이건 거의 안 쓰십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세무 보고 기한이 용지를 수령하시고 이 세무 용지가 매년 4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지를 수령하시고 1개월 이내밖에 준비 기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기도 하거니와 말씀드린 대로 12월과 3월을 대표적으로 쓰는 이유가 한국의 어떤 그 연결 구조 하시려고 하시면 12월, 또 홍콩의 어떤 일반적인 회계 연도가 3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코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12월 말 회계 연도를 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익년도 8월 15일까지 보통 7개월 15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8월 15일은 전년도 12월 말 회계연도의 어떤 세무 보호 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지금 그 12월 말 회계연도 고객사분들 이 마감하느라 요즘 좀 바쁜데요. 8월 15일까지 지금 거의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번 좀 막바지에 저희가 이제 감사 업무를 좀 많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코드는 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회계연도가 있는 분인데 보통 3월 말 회계연도도 동일하게 7개월 15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요. 그 보고 기한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어떤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신 분들은 디코드 그 12월 회계연도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홍콩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회계연도를 따르고 싶다. 또 한국 쪽이랑 별도 어떤 그 연결 업무 없다 하시면은 엔코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편하세요. 뭐 디셈버 해가지고 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르치 해가지고 엔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2월 말 회계연도는 디코드십니다. 그 다음에 3월 회계연도는 엔코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좀 질문이 좀 많으신 분인데 그 한국의 어떤 정서상 왜 제가 매출이 얼마 안 되고 매출도 없는 홍콩 법인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홍콩은 매출 여부, 그다음에 매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이 세무 신고하실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홍콩 법인들은 100% 외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액 조정 계산서, 텍스 컴퓨테이션, 그다음에 세무 신고 용지, 프로핏 텍스 리턴을 이 3가지를 같이 추려서 그 세무 신고를 말씀드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면은 매년 텍스 리턴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요 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 서식은 그리고 저 오늘 이 PPT 파일은 저희가 참가하신 분들은 다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뭐 신고 양식이라든지 또 이제 전반적인 자료를 같이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콩만의 어떤 특별한 좀 제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홍콩은 프로비저널 텍스라는 제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선납세금 납부 제도인데,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1년차 때 이제 그 처음 신고할 때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되고 과세 대상일 경우에 올해 이제 결산하고 나니까 세금이 10,0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홍콩은 기본적으로 내셔야 되는 세금이 2배를 냅니다. 그게 이제 선납세금 제도인데, 당해년도의 어떤 결산을 통해서 나온 세액 기준으로 납부 세액을 익년도 세금을 같이 내는 제도입니다. 그 개인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차는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세요. 대신에 선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에 세금을 10,000불 기준으로 20,000불을 냈어요. 근데 2021년도 미리 내는 세금이 이제 10,000불이 있는데 결산해 보니까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선납세금은 10,000불은 100%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을 같이 안고 가는 이유가 프로비전 텍스가 있는데 월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삭감되지 않는 이상은 월급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차익만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1년을 같이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법인세 면제 제도입니다. 자, 홍콩에서 그 투자 유치책으로 만든 제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홍콩의 과세주의는 속지주의고 그 홍콩 법인이 순수하게 재무 기능만 했을 경우에 재무 기능이라는 거는 홍콩 내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결산할 때 큰 2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홍콩 법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온쇼인지 오프쇼인지. 자, 온쇼라는 거는 직원도 상주하고 사무실도 있고 등기사 주주가 홍콩 내에서 체류를 하고 어떤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활동, 계약 체결이라든지 거주를 홍콩에서 했을 경우에는 온쇼로 분류됩니다.
자, 아무리 그 홍콩 법인이 그 매출의 어떤 원천이 해외라 하더라도 관리 조직이 홍콩에 있을 경우에는 옵쇼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옵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리 조직이 홍콩 이외에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도 구축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홍콩 현지 직원을 채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홍콩 법인과 거래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홍콩 법인의 바이어나 서플라이어나 기타 거래하시는 주체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BC 홍콩 리미트가 예를 들어서 상강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에 법인을 세웠지만은 서플라이어는 중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강무역을 하고 있는데, 자, 홍콩에 법인을 세웠어요. 자, 홍콩에 법인을 세우신 이유는 낮은 저세율을 이용하게 오셨는데, 자, 상강무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법인세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법인을 통해서 자금 결제를 하시고 서류를 받으시고 서류가 상강무역을 통해서 홍콩 법인이 매입을 잡으시고 매출을 잡으시고, 하지만 관리 조직은 해외에 있으시고 뭐 한국에서 한국 직원들이 그 바이어와 서플라이어의 어떤 교신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제 좀 약간 왜곡된 사실들이 있는데, 홍콩 법인이 홍콩 이에서 사업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세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결산과 감사와 세무신고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무신고 시, 자, 저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옵쇼 인컴 클레임 제도를 제기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세요. 뭐 저는 해외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세무신고 안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홍콩 법인의 매출처가 홍콩 이해 지역에서 발생하고 홍콩의 직원 및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국 간 중개 무역하는 구조, 아니면은 기타 용역 자금을 홍콩 이외 지역에서 수령하는 홍콩 법인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세무신고 시 1년에 1회씩 신청이 돼야 되고 1년 차의 신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비과세 법인으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승인이 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세무국 입장에서는 1년 차의 비즈니스 모델이 승인을 받다 하더라도 2년 차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텍스 리턴 하실 때 매년 이의를 제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년 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차 때 승인을 받으시면은 2년 차, 3년 차 계속 온고잉 하시는 회계연도는 큰 무리가 없으시면은 거의 다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도 세무국 쪽에서 어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 이해 회계연도보다는. 그래서 1년 차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고, 이 법인세 면제 제도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지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준을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구조이신지 먼저 여쭤보고, 부합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준수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스킴을 좀 잘 짜나가셔야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수하게 홍콩 법인이 재무적인 기능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홍콩 법인이 서류 통해서 매출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무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선적이 홍콩 반입 반출하시면은 아예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선적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 시먼트로 직접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구조일 거고요. 고려해야지만 법인세 면제 제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절차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20년도 회계연도를 저희가 그 세무신고를 하면서 저희는 법인세 면제 제도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기를 하면은 보통 2차례에서 한 많게는 6차례, 7차례까지 IRD 홍콩 세무국에서 서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202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당해연도 회계연도를 저희가 접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과세법인은 바로 이제 세무용지가 나와서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세요라고 나오는데, 그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하신 분들은 일단 세무국에서 지금 세금 납부할 필요 없음이라는 용지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납부 유예를 받으시는 거고 면제는 아니고요. 그 보통 2년 정도 지나면은 2020년도 1기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한 그 법인세 면제제도 이 서면 질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1차 용지를 받으시고 면제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좀 답변을 좀 빨리 드리고 그 회계연도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승인되면 좋은데,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도에 제기한 그 법인세 면제제도가 2023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진행하면서 아니 왜 2020년도는 결과가 안 나오나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좀 2년 정도 갭이 있다는 거는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면제제도는 좀 중요한 제도고요. 또 아직까지 비즈니스가 개시 안 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별도로 좀 저희가 법인 설립할 때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왕이면은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은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0% 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소득세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4월 1일 날 홍콩 세무국에서는 각 법인체한테 고용주한테 인플로이서 리턴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요. 고용주는 4월 말까지 제가 홍길동 누구누구누구한테 지난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얼마의 월급을 지급했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1일자에 이제 홍길동 앞으로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행이 되고요. 개인소득세 용지는 5월 말까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7월이나 한 9월 정도 돼서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세요라는 이제 세무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 개인소득세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기본급, 그다음에 상여금, 보너스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제가 아무리 홍콩에서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홍콩 법인 소속이고 홍콩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만은 자, 한국 내에서 제가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은 365일 중에 60일 이하 체류했을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개인 소득세 면제 신청은 거의 95%는 승인을 받으세요. 기준은 내가 1년에 60일 이상을 체류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근데 다만 똑같이 이제 60일 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등기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으로 보기 때문에 60일 이상 이하로 체류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세무국 오피서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이의 제기를 통해서 결국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등기사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절세 항목으로도 좀 쓰일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월급 계정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60일 이하로 체류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월급 계정을 잡게 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추가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가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월급을 수령했지만은 또 개인소득세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계정을 통해서. 자, 홍콩은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00불입니다. 홍길동 월급이 10,000불이면은 고용주는 매월 10,000불을 지급합니다. 원천 징수세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사후 납부하시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 항목이라든지 신고 서식은 저희가 클릭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 받으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적용 세율을 좀 보겠습니다. 홍콩 개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연봉 산출을 해서요. 자, 첫 번째는 단일 세율인 15%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5만 불, 10만 불까지, 15만 불까지, 20만 불, 그 다음에 이상까지 이 구간별로 2%, 6%, 10%, 14%, 17%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산출된 금액 중에서 낮은 세율을 과세하게 됩니다.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높은 걸로 할 텐데 홍콩은 낮은 걸로 반영을 합니다. 자, 홍콩에서 이제 공제되는 조항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족 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봉이 홍콩 달러 5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본인 공제가 13만 2천 불이 되고 배우자 공제가 13만 2천 불이 되고 자녀 1인당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12만 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3만 2천 불, 26만 4천 불에다가 자녀 2명이면은 24만 불이죠? 그러면은 얼마죠? 한 50만 불 조금 넘겠네요? 그래서 50만 불 넘는 금액까지는 기본적으로 60일을 계시든 안 계시든 기본적으로 면제를 받게 됩니다. 50만 4천 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연봉이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 결혼한 직원들이 연봉이 높지 않은 직원들은 세금이 거의 아예 없어요. 이런 이제 가족공제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MPF, 연금, 납부 이제 아니면 개인이 공부했던 어떤 학비 같은 건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공제 조항 가족공제가 제일 크다는 거. 이거는 홍콩 아이디가 있든 없든 간에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4인 가족 계신 분들 또 한국에서 홍콩 법인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십니다. 개인소득세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자, 아까 독립법인일 경우에 이제 3월 30일을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홍콩이 이렇게 이제 개인소득세는 다 정해져 있어요.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일시키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 기간은 법인처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5월 초에 그 용지 수령하시고 5월 말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직원 등록 보고 말씀드린 대로 홍콩 법인 모든 홍콩 법인은 직원이 근무지가 홍콩이든 홍콩 이해 지역이든 급여 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직원 등록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월급 지급할 직원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직원 등록 보고를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노 스태프라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직원 없다고 저는 신고 안 하려고 하시면은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데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직원 등록 보고 신고 기한에 대한 안내와 이 폼 양식 저희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또 이게 또 홍콩이 제일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 홍콩에는 원천 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는 커미션 지급도 많이 하시면서 비용 추가도 많이 하시고 월급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한국이나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항상 말레이시아는 제하고요. 항상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무슨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떼고 가기 때문에 항상 그 계약하실 때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용역 계약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커미션 계약하시는 분들은 꼭 계약서에다 명기를 하셔야 돼요. 이 홍콩 법인의 원천 징수의 대상이 어디인지. 자, 홍콩이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은 받는 주체가 부담을 할 건지. 원칙은 이제 그 받는 분이나 법인이 부담 주체가 되시는데 가끔씩 이제 뭐 계약의 어떤 갑을 관계에 따라서 그 홍콩 법인이 납부를 다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는요. 그 용역 계약하실 때는 이 계약 금액이 그로스 금액인지 넷 어마운트인지를 꼭 명기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원천 징수를 어느 주체가 부담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분쟁 대상이 안 되세요. 뭐 요거는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홍콩은 이제 이런 원천 징수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분쟁 자체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원천 징수를 납부하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홍콩 법인이 어떤 로열티를 지급을 해요. 홍콩 법인이 어떤 매출 발생해서 로열티를 사와서 납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법인의 로열티를 사용하는 대가로 10,000불을 지급합니다. 그럼 10,000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본 10,000불 곱하기 30% 해당 금액의 법인세율이 16.5%.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4.95% 정도의 이제 법인세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열티는 원천 징수가 부과가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4.5% 정도가 이제 적용되는 요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그 운동선수가 홍콩에 와서 공연을 하고 운동 경기를 통해서 수령한 금액도 동일하게 원천 징수 대상이 되십니다. 이제 예외적으로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홍콩 법인이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은 법인세, 뭐 이런 이제 로열티 텍스에 대한 이제 예외 조항이 있지만은 솔직히 이거를 저희가 적용해드리는 고객수가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로열티를 좀 피하시려고 계정 까먹고 로열티 계정이 아닌 커미션 잡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커미션은 기본적으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 납부하시면 개인 사업자는 또 개인 분들은
개인소득세 15%만 납부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 소득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16.5%를 납부하면 되시는, 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제도가 심플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그 웨비나 진행 전에 좀 여러 가지 Q&A 사전 질문 좀 받은 게 있는데 그거 먼저 안내 좀 드리고, 그 이외에 오른쪽 창에 좀 기본적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사전 질문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웨비나 일정은 요 Q&A 섹션 이후로 이제 마감이 될 건데요. 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그 빨간 버튼 누르셔서 요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조세제도 측면에서 홍콩을 대체할 만한 추천 국가가 있나요? 기본적인 안내를 드렸지만은 홍콩은 상당히 심플한 구조의 그 조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조세 피난처를 제외한 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거기는 이제 약간 뭐 항상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좀 약간 그 왜냐면 자국민들이 조세 피난처 법인을 통해서 악의적인 어떤 소득 탈루, 조세 탈루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긴 한데 홍콩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홍콩보다도 낮은 국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홍콩처럼 안정적인 시스템 선진 국가에서 홍콩만큼 조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이 쌍두마차마냥 많이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뭐 원천 징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GST 부분도 있고요. 부가세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홍콩처럼 공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절세를 할 수 있기 쉬운 나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뭐 라부안도 부안되고 있는데, 라부안도 보면은 그 조세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저희가 흔히 말하는 A 그레이드 중에서 그 홍콩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뭐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 있는. 근데 이제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17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커멘트를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를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해드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받기 전까지는 안 믿으세요. 이게 진짜 모든 게 맞냐고, 모든 어떤 대정보상이 맞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한 2년차, 3년차 대행까지는 솔직히 잘 안 믿으세요. 이게 다냐고. 근데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이 솔직히 조세되면서는 좀 월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모르는 국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홍콩이 상당히 조세 제도만 보고 오신다고 하시면은 좀 이점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초기 설립 시 진행하지 못했는데 사후 신고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안 하시고도 해외 법인을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또 이제 조세협정도 홍콩과 한국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홍콩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이게 이제 2014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하 경제부터 이제 건드린 부분이 어떤 그 해외 소득 탈루까지 이제 연장선까지 보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조세 탈루는 좀 힘들어질 겁니다. 해외 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다만 이제 사후 신고도 가능하신데 사후 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약간 좀 제재 조치가 조금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팀 가시면은 좀 상담 받을 수 있고요. 제재를 좀 받을 수 있다 하시더라도 사후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다만 이미 이제 홍콩 법인을 통해서 많은 그 매출 부분이 발생이 됐고 또 좀 절세 부분이 됐다고 하면은 사후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법인은 폐업을 하시고, 왜냐면 좀 긁어부스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 법인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고 매출 부분을 신규 법인을 이체하시는 경우도 이전하시는 경우도 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전 신고, 사후 신고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해투 신고는. 자, 경비 등 회계 처리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회계 자료들은 어떤 시점에서 전달하면 되는지요? 일단 시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관리해드리는 대상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고객사분들은 저희가 매월 어떤 그 재무제표를 반영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뭐 상장사나 외감 대상이나 좀 규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매월 재무제표 좀 받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월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홍콩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제도 없기 때문에 분기 신고도 없고 사후 신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세무 신고를 한 번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 회계 자료들은 회계 연도가 끝난 시점에 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연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연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회계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주셔야 되는지 그 리스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법인 설립을 저희가 직접 해드린 고객사분들은 설립이 완료되면은 이제 요 리스트를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자, 한국은 좀 자유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전산이 잘 됐다 보니까 매출 부분을 자동으로 전산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고 경비를 좀 떨 수가 있어요. 근데 홍콩은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00% 다 그 기장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뭐, 은행 거래표, 한국처럼 통장 같은 이제 그 먼슬리 스테이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 거래 내역, 뭐, 송금증, 그 다음에 이체증 다 보관해 놓으셔야 되고요. 매출 관련해서는 매출 인보이스, 한국처럼 뭐 이제 그 수출 이제 뭐 BL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표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인보이스만 주시면 됩니다. 매출 인보이스. 그다음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 인보이스만 주시면 되고요. 통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홍콩은요. 그리고 홍콩은 통관 제도가 없고요. 자, 일반 경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 인보이스,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뭐 급여 기록, 그다음 급여 기록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용 계약서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양식은 저희가 그 좀 회계 처리해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지만은 일반적인 관리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준비하셔야 되는 증빙 자료를 저희가 구비해 놨고 두 번째 같은 자료는 뭐 매출, 매입, 그다음에 뭐 월 같은 부분들 기입할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제공 드렸던 분들은 요 양식에 맞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자산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이 리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가끔씩 특수 업종 같은 데는 이 리스트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신다고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전 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잠시만요. 다 이제 진행 소화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지금 진출해 있는 국가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이렇게 6개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SNS 계정에 좋은 정보도 올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계정으로도 좀 좋은 이제 안내 좀 드리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웨비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락을 해당하는 국가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시면은 참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홍콩 지역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타 지역에 진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 실시간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좀 약간 좀 일정보다 좀 지연이 됐는데 그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또 다양한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석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